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4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이 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 시작 때 비교적 그 비둘기파로 알려졌던 그 토마스 마킨 그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을 그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뭐 이런 또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나스닥은 1.28% 떨어졌고 S&P 500도 0.8%나 떨어졌고 다우도 0.76% 이렇게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럼 뭐 우리 시장도 당연히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뭐 한 0.5% 조금 넘게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오늘도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의 매도가 오늘도 계속되면서 지수 하락폭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반에는 좀 매도 쪽에 있다가 오후 들면서 뭐 규모가 굉장히 많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 쪽으로 돌았으면서 그나마 이제 그 지수를 조금 하락폭을 줄여놓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114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무려 800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671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600을 내줬어요. 2587.02포인트. 어제보다 0.78%가 또 하락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뭐 출발은 한 0.7% 마이너스 0.7% 정도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아주 잠시지만 그 플러스를 그러니까 0.1% 이상 이렇게 살짝 오르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되는 그 외국인하고 기관의 그 매도 공세 때문에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들면서 좀 주가 하락폭이 줄여들기는 했지만 그 회복 자체도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2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72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13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866.25포인트 어제보다 0.61%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일 10일 닿겠잖아요. 그 20일 위에 있는데 내일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은 조정이 다음 주로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코스닥은 아직은 복원력이 오늘 뭐 약간 도지 10대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빨간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직은 복원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환율은 1310원에 끝났습니다. 어제보다 5원 2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서부터 삼성 SDI까지 해서 판 게 SK 하이닉스 99억, 그 다음에 셀트리온 29억, SDI 60억, 요 세 개 빼고는 전부 샀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오늘 다시 490억을 더 순매수를 했고, 네이버도 231억을 샀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랭킹에서 삼성전자부터 삼성 SDI까지 전부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는 1915억을 팔았고, 그리고 뭐 SDI까지 218억, SK 하이닉스는 570억, 포스코홀딩스는 280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코스닥 쪽에 이렇게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샀어요. 37억, 174억 이렇게 샀는데 기관은 71억, 52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LNF는 기관은 126억을 샀는데 외국인이 2억 정도 팔았고
HLB는 외국인이 29억 샀고 기관은 48억 팔았고 셀트리온 제약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그 외국인 95억, 기관은 7억 이렇게 샀습니다. 오늘 이제 움직인 게 해운이죠. 제일 많이 움직인. 이게 이제 아시지만 세계 2위의 머스크가 해운 쪽에 2위인 홍해 쪽의 항로를 일단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 운임이 튀어 올라가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예멘의 후티 반군 공격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일단 언제 재개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기한으로 홍해 항로를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40피트 컨테이너 있잖아요. 우리 이제 뉴스에 자주 보는 40피트입니다. 그 컨테이너 기준으로 그거 하나가 상해에서 네덜란드까지 가는데 비용이 전주 대비해서 33%나 증가했어요. 그거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해운이 일제히 주가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섹터가, 이건 뭐 에너지는 우리는 이제 정유도 있지만 LPG, 도시가스, 유류유통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죠. 당연히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이란 테러 때문에 국제 유가가 또 리비아 유전 폐쇄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WTI 기준으로 어제 3.3%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배럴당 72달러 70센트. 또 러시아 최대 유전 엘사라란가 거기가 시위대 영향으로 폐쇄됐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원유값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쪽이 오늘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 또 하나는 이제 뭐 구리인데 이 구리도 이제 공급 좀 차질. 그러니까 최대 구리 수출국이 칠레인데 그 구리 생산량을 좀 줄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앞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구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구리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서 구리 관련이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초전도체인데 우리 이제 알고 있는 LK99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초전도체적 성격이 내는 게 상온, 상압, 그러니까 보통 기압의 보통 온도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뭐 고온이든가 고압이든가 뭐 이래야지 이제 이런 게 나온다. 이게 사실 핵심이 그거잖아요. 초전도체의 핵심이 상온 상압에서 그런 초전도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이냐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뭐 확인된 보도는 아닌데 중국 쪽에서 한 연구소에서 이게 그냥 상온에서 상당히 가능성 있는 거를 이제 피력 오후에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후에 이제 전도체 쪽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시장 전체를 좀 정리해 보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이지만 이제 하락의 강도는 어제보다 이제 조금 정상화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어제 오늘 합치면 기관이 뭐 팔 거 거의 다 판 거 같은데, 그래서 내일 뭐 양봉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또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만개미 투자스쿨 가입 궁금하신 거 문의는 그냥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카카오톡에 그냥 100엔트 이렇게 치시면 이제 100엔트가 뜰 거 아닙니까? 친구. 거기다 그냥 가입 문의 이렇게 딱 4점만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도 뭐 저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데도 있고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단톡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100엔트 치시고 그냥 여러분이 거기다 가입 문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이 연초부터 시장이 아주 순환입니다. 그냥 첫날 잘 나가다가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3, 4, 오늘까지 굉장히 좀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벌써 뭐, 야, 이거 뭐 장 꺾여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배당락이 지나고 나면 그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며칠간 계속해서 매도하는 거는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게 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은 했지만, 어제는 좀 과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좀 뭐 왜 과했냐면 그동안에 이제 그 7조 넘게 그 순매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저 선물을 누적이 11월부터. 근데 이제 반면에 기관은 또 한 6주 정도가 매도된 상태에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이제 언밸런스였는데 어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게 되니까 사는 상대방이 기관이 되죠. 기관이 이제 마침 이제 이런 정리 매물에다가 프로그램까지 이게 돌아가면서 매도가 이제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오늘도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이벤트가 정리된 거 아닌가. 어제는 좀 과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선물과 이제 연관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좀 진정된 모습이어서 말씀드렸지만 내일 뭐 어쨌거나 좀 뭐 상승 양봉이 아니라도 양봉만 나오면 다음 주는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 시장도 요새 좀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또 나름대로 기술주가 그동안 이제 시장을 끌고 오면서 사실 이식 매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식 매물. 예. 어떤 분이 문의주셨는데 이제 먹은 이익이 나는 물건들이죠. 그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게 그냥 계산상으로 남는 거하고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한번 팔고 싶죠. 11월, 12월 이제 내리 뺐으니까 한번 팔아서 이익을 현실화시키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데다가 경제 지표가 뭐 그닥 좋지도 않은 거예요. 그 미국의 그 경제 지표가. 그게 이제 그 12월 ISM 제조업 지수도 지난달에 46.7에서 이제 47.4로 조금은 올라왔는데 아시지만 이거 역시 기준선 50으로 봤을 때 지금 14개월째 그 밑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별로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채용 공고도 지난달에 보다 훨씬 감소해서 897만 건으로 줄은 데다가 특히 이제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레저, 접객 이런 쪽에서 9만 7천 건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이제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우려입니다. 이런 우려. 게다가 이제 어제 이제 리치몬드 연은 총재 토마스 바케인이 장 시작부터 좀 매파적 발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좀 출발부터 비겁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후에 여러분 아시면 이제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공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뭐 이렇게 조사해 보면 70% 이상이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다 믿고 있는데 정작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에는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그 시작 시점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이게 이제 우려가 생기고 마침 팔고 싶은데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파월 의장이 그 발언했던 게 이제 다 영상으로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그 발언하고 회의록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도 파월 의장 지난번 발언에서 그 단어, 애니라는 단어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이 혹시라도 적절할지 살펴볼 것. 이 혹시라도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애니를 그렇게 얘기한 거죠. 혹시라도. 근데 만약에 이 애니를 빼고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지 살펴볼 것 이러면은 굉장히 강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추가 금리 인상이 혹시라도 적절할지 살펴볼 것. 이 혹시라도를 그냥 파월 의장이 넣은 거예요.
발언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장이 느낌을 받기엔 이제 끝났네 이렇게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회의록 보니까 그 애니가 없더라 그런 겁니다. 참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무슨 이런 단어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죠. 미국 시장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안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막 불안해서 이거 이익 실현해야 돼, 이거 팔아야 돼, 막 이러고 이제 미국 시장도 있는 판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도 좀 계속해서 하락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월 달은 그러려니 해야 돼요. 1월 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월 달은 상승에 대한 기대하고 이거 언제 내려야 언제 팔아야 잘 팔았다고 생각되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가야 되는 시장이에요. 동시에 걱정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이렇게 시장이 막 변동성이 크게 해서 막 어제같이 시장이 막 그래도 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죠.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식 투자하는데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빠지는데 걱정 안 되는 사람은 없죠. 빠지면 다 걱정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이 있고 안 해야 될 걱정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그게 뭐냐면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이제 막 1월에는 일상화될 거예요. 지금같이 뭐 하루 이랬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시장이 막 움직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시장이 변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추세가 꺾이는 건지 이걸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일희일비 안 한다. 그래서 난 해피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중순부터 쏟아져 나오는 실적이 실적. 이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핑계거리가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시지만 이제 애플에 대해서 전망도 두들기고 막 이러니까 그냥 기술주 다 끌고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섹터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의 실적, 특히 이제 뭐 우리 신경 쓰는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게 나왔는데도 일희일비 하지 말랬어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에 신경을 쓰는 거하고 한쪽에서는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뭘 갖고 결정하느냐 하면 매매 원칙을 그 적용해서 그런 이벤트와 매매 원칙을 같이 갖고 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만 해 놓으셔도 이런 잦은 흔들림이 나타날 때 좀 덜 불안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따질 건 따져야죠. 맨날 뭐 일희일비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놀랄 건 놀리고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따질 게 그게 이제 남아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고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정리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저는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